공화당에서 지금 메릭 갈랜드 연방 법무장관한테 헌터 바이든을 조사하는 특별 검사를 지명해라 라고 지금 압박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뉴욕 포스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켄 벅이라고요. 콜로라도에 있는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이 켄 벅 의원이 어제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젊은 바이든이 예술적 배경도 부족한데, 이 젊은 바이든이 이렇게 막 한 작품에 50만 달러까지 받는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이거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50만 달러, 그러니까 한 작품에 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5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 50만 달러나 되는 작품을 내려고 하면 그 정도 액수라고 하면 더군다나 이제 그림 하나인데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올라가야 가능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럼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능력을 검증받은 인물이냐, 그런 작가이냐. 어느 날 갑자기 물론 예술계에서 신예가 탄생할 수는 있습니다. 야, 천재가 나타났다. 뭔지 뭐 그럴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진짜 이 화단에서 이 사람은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 작품을 전시해준 미술관 관장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작품에 50만 달러까지 받겠다. 이미 LA 쪽에서는 이제 한 작품에 7만 5천 불씩 해가지고 그것도 판화, 원본도 아닌 판화 카피본들을 하나에 7만 5천 불씩 해가지고 5개를 팔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만은. 그것도 보통 그런 가격대가 나오려고 하면 보통 수준의 작가여서는 거의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굉장히 하이 클래스에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 정도의 예술적인 배경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누가 보아도 3살짜리 아이를 데려다 놓고 물어보아도 답이 빤하다.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거 조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갈랜드한테 이 벅 의원이 이렇게 어제 하원 청문회에서 질의응답하기 전에 이미 예전에 편지를 보내서 수사해라 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장에서 갈랜드는 그런 편지 받아본 적 없다라고 이 꽁무니 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갈랜드의 답변이 좀 이렇습니다. 나는 전 대통령이나 트럼프 얘기하는 거죠. 다른 누구에 대한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로 나는 미국 시민에 대해 논하거나 다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조사해라라고 압박을 받고 있지만 나는 트럼프 대통령 조사하라고 특검 이렇게 지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헌터 조사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헌터도 마찬가지로 난 지명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검 임명의 여부는 뭐 우리에게 말해도 좋다. 그런데 갈랜드의 이야기는 이게 자기네들은 이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뺑기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사람이었으면 자기 사위가 거래하고 있는 교육청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FBI 요원들을 동원해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위협을 가하는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중립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럼 뭐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킬 수 있으나 하지만 우리 집안의 밥벌이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FBI를 동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보면 볼수록 좀 찌질한 이 사람이 대법관이 됐더라면 큰일 날 뻔했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죠. 오바마 때 대법관 시키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공화당에서 끝까지 막아가지고 결국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 대법관 됐으면 지금 연방 대법원 난리 났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지 워싱턴대의 법률학자인 조너던 터리 교수가 의견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정당한 의문점들이 있다. 터리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을 헌터 바이든의 은행 계좌와 연결시킨 것으로 알려진 이메일에 대한 최근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이 서로 같은 통장을 쓰고 있었다라고 저희가 이메일이 폭로가 됐다라는 보도 해드린 적이 있죠.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그걸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었고, 그 헌터의 노트북에서 나온 이메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랬다는 거죠. 이게 경제 공동체구나. 그러니까 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은
경제 공동체였다라는 증거들이 이메일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의 과거 거래에 대해서 모르고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바이든은 계속 거짓말을 해왔었는데, 예, 이거 지금 똑같은 거짓말을 지금도 계속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아들이 아주 걔는 똑똑한 애여가지고 헌터는 워낙에 머리가 좋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저렇게 똑똑한 놈은 내가 본 적이 없어. 뭐 그러면서 쟤는 막 별의별 걸 다 할 줄 알아. 이제는 막 천재적인 미술가야. 이제는 뭐 이제 이렇게 아들 얘기에 덮어주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바이든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옛날부터 거짓말, 지금 거짓말이라고 다 드러났던 그 거짓말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터리 교수라는 분이. 터리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0년 대선 캠페인 하고 있는 동안에 바이든은 아들의 우크라이나 부리스마 홀딩스 활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부리스마 홀딩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았고 그걸 조사하려고 하니까 바이든이 부통령 당시에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검찰총장을 해고해버리는 뭐 이런 상황으로 막 우크라이나의 검찰총장을 미국의 부통령이 해고시키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폭로가 됐을 때 바이든이 그 당시 했던 말이 부적절하고 잘못된 단독 행동을 한 사람 아무도 없다.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없다. 그가 거기 있는 것이 보기는 안 좋지만 그는 이 사회를 진행하면서 사실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했다. 그러니까 계속 아들 감싸주기 바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고 말았는데 결국은 부정투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뉘우침이 전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끊임없이 이러는 겁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 빤히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저건 거짓말하고 있는 게 빤히 보이는데 곤란하면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뭐 넘어가 버리려고 그러고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랫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아랫사람들이 잘못했지만 내가 미안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려고 하죠. 과거에 비슷한 현상을 저희가 한국에서 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BBK 문제 가지고 한참 시끄러웠을 때 BBK가 실소유주가 누구냐?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지금 뭐죠? 화천대유? 거기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 논란이 결국에는 예전에 BBK 실소유주가 누구냐 논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됐죠. 이명박 후보가 그때 그런 스캔들을 이겨내면서 대통령이 됐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 스캔들을 이겨내고 대통령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바이든도 이런 아들의 스캔들을 다 이겨내고 경제 공동체였던 아들의 스캔들. 그 아들의 스캔들이 결국 경제 공동체였으니까 바이든의 스캔들 아닙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돈, 중국에서 들어온 돈, 러시아에서 들어온 돈 다 어쨌든 조 바이든 너한테 갔지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냥 다 그 스캔들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 그리고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대놓으면 그 다음에는 건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기소를 해야 될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니까. 말 안 들어? 그러면 법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검찰총장 잘라버리고 말 잘 듣는 놈으로 다시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일단 어떻게든 대통령 자리에 가고 난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은 일단 버티는 거지. 그냥 어차피 증거 없잖아.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어? 없어? 나 기억 안 나는데 몰라. 이거 넘어가 버리면 끝.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때도 받고 지금 바이든도 받고 이재명도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어떤 당 이런 문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정에 대한 문제. 잘못하느냐, 맞게 하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이 문제.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된다. 바이든 일가의 활동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이 주장은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약간 좌편향의 언론인 폴리티코에서도 이런 지적을 하고 나왔습니다. 폴리티코는 바이든의 친인척들이 사업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있지만 가족들은 당연히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그러죠.
아니, 아버지가 대통령이 된 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내 할 일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어디 공모해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아, 내가 실력이 좋아서 당선된 거지 아버지가 대통령이랑 관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예. 지나가던 개들이 이제 웃고 다니죠. 요즘 이제 개들이 많이 웃고 다닐 것 같습니다. 밤거리에 사람도 없고, 얼마나 돌아다니기도 좋습니까? 2020년 12월 달에 윌리엄 바 당시 법무장관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와 결별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헌터 바이든의 금융거래에 대한 수사를 이제 안 시켰습니다. 특별검사 지명을 안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한테 헌터 바이든 특검 지명해라, 조사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끝까지 안 했습니다. 뭐 책임감 있고 전문적으로 지금까지 처리가 됐다 이런 개소리 하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더 오래 가겠습니까? 결국에 진실들이 다 밝혀지게 돼 있을 것이고요. 저들이 지금 뭐 천년만년 정권을 유지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임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차피 그때 임기가 딱 끝나면은 최대 맥시멈이 지금 2024년 1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임기가 보장이 돼 있는 거니까 아무리 지랄발광을 하더라도 그때는 끝난다. 그리고 그 전에 내년이면은 이제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또 판세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의 지금 이제 저렇게 자기 입속을 차리기 위한 지랄 발광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뭐 불보듯 빤한 것이죠.